녹화를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준비된 발표를 좀 시작하시죠. 네, 교수님,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네네, 먼저 하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네. 저희 논문 계약서를 보시면, 가젤을 실내 조성물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제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을, 잠깐만요. 이거 좀 공유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 잠시만요. 파일 공유하면서 좀 보시면서 저희가. 아, 네. 제가 네. 어떻게 공유할까요? 제가 선생님이 좀 핸들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유하시면. 저 지금 열어놓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열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거 네. 핸드폰으로 주문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보시죠. 다음엔 제가 노트북으로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이거? 네, 네, 공유하기. 저는 열고 있어요, 네. 노트북으로. 네. 하나름 선생님 보이시겠죠? 네,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미생물 마이크로바하고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의 합성어인 거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관련된 미생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 제가 논문을 뭐 여러 가지 많이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논문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보통은 논문이 나온 게 2022년, 2023년인 걸 보면 최근에 조금 많이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 사실 저는 회사 화장품 때문에 이 논문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뚜렷한 편인데, 저희 네. 회사가 주 재료로 쓰고 있는 게 다마스크 로즈 추출물이에요. 근데 이제 네. 다마스크 로즈는 서양의 장미인 거고, 브랜드 네. 마케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찔레가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 자생 식물이기도 하고, 이 네. 찔레가 야생 들장미에 속하기도 해서 이걸 브랜드 네. 마케팅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찔레가 성분이 뭐 항산화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인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가시가 많고 추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채취하기가 네. 어렵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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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자회사로 했을 때의 어떤 희귀성의 가치를 목적에 맞지 않을까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조금 커서 찔레 추출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찔레 추출물을 가지고 피부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다시 한 번요. 첫 번째는 번째 어떤 거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찔레 추출물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빗대어서 이제 피부 노화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조금 저한테는 중요한 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 논문은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께 보내드렸고요. 네. 사실 제가 어떤 화학적인 접근을 좀 어려워서 논문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네. 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논문을 살펴보거나 관련 논문을 살펴보기 전이지만 네.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에다가 추출물을 이제 그 시료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변화 반응을 볼 거다. 네. 네. 그래서 미생물 배양은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쉽게 말해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을 네. 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배양을 이렇게 하더라고. 네. 네, 근데 만약에 남한테 그걸 맡겼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논문의 내용을 그 친구가 알게 되는 거고, 이제 제가 그 부분이 어렵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네, 사실 이 논문을 되게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어쨌든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좀 네,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하다가 이 네, 논제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네, 보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네,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너무 좋고요. 너무 좋은데 지금 네, 그러려면은 지금 그 시간에 겨울 방학 때 시간이 집중돼서 쓸 때 그냥 실험만 되도록 이렇게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잘 해놔야 시간을 냈을 네, 때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험 과정이라든지 재료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실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다 해놔야 되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실전 문제 연구단이라고 하는 지금 네, 한가름 선생님이 지금 멘토 대학원생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네, 거기에서 지금 요 미생물 배양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다 그 연구단 과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네, 설비 구하는 것이 지금 네, 우리가 동물세포 실험실이랑 미생물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층에 생명시스템과학과랑 지금 되게 어레인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어 그거가 확립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면 되니까 이게 좀 네, 같은 결상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뭐죠? 직접 이걸 하셔야겠다. 그다음 시간을 내셔야겠다. 그러면 네, 부터 실험 계획을 정교하게 좀 짜놔야 되고요. 사전에 할 네, 수 있는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재료도 좀 준비 다 해놓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코멘트는 그렇고요. 계속해서 네, 네,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또 한 번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네,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에 미치는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좀 이렇게 네, 피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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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피부 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유익균, 유해균, 네, 올려가지고 유해균이 있을 텐데 그 각각에 대한 영향을 좀 봐야 되니까 우리가 네, 처음에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네, 사전에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했는지 먼저 좀 네, 문헌 저기 좀 연구를 좀 요 부분은 문헌 연구라는 게 실험 방법 그러니까 실험의 목적이나 어떤 뭐 연구를 밝히기 위한 것 이전에 네, 방법 어떤 방식으로 주로 실험을 하는지를 우리가 네, 다양한 어떤 문헌을 통해 가지고 아 요거는 요렇게 접근하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균을 쓰는구나 그다음에 요 균을 쓰기 위해서는 배양 조건이 이렇구나 요런 정보를 최대한 끄집어내서 먼저 네, 테스트를 좀 해야 돼요. 테스트는 뭐 저희 우리 미생물 실험할 때 추가적으로 해서 학부생한테 맡겨도 되고요. 어차피 이 네, 추출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피부 노화, 그러니까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마이크로바이옴만 테스트하면 돼요. 피부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네, 번째는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 네, 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네. 이게 굉장히 첫 번째 거랑 다를 수도 있고요. 결이 달라질 관련될 수 있다. 수도 있고. 네, 관련되면 실험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다르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실험이 될 수 있고. 뭐냐면은 지금 이 찔레꽃 이것도 되게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찔레꽃 추출물이 우리 뭐 피부의 피부 세포라든지 이런 네, 어떤 그런 것에 이것도 피부 세포를 키워서 얘 세포를 뭐 죽인다든지 세포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자라는 걸 더 좋게 한다든지 그렇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네, 독성 작용한다든지 아무 작용이 없는지 요것도 네, 사람들이 굳이 이 추출물인 아니지만 네, 노화 피부 노화 세포를 가지고 피부 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그거를 해서 어떤 세포를 썼으며 네, 그다음에 굳이 찔레꽃 추출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네, 추출물로 어떻게 해서 요런 결과로 이것이 피부 노화를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노화되는 것을 좀 이렇게 더디게 한다든지 혹은 나가셨는데 하나원 선생님 저기 우리 저기 박혜림 선생님 저 메시지 보내가지고 다시 좀 들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나갔어요? 네, 이게 시스템으로 뭐가 튕겨 이렇게 밀어냈나 봐요. 오케이.
다 신청하셨네. 팀도 나왔어요.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이래서 제가 좀 요 주문하면 지금 제가 녹화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나가시더라도 계속 녹화는 진행되니까 네, 네, 계속 유지되니까요. 우리가 좀 추후에도 네, 참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지금 네,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추출물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네. 추출물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 음, 다음에 어떤 말을 살짝 지나가면서 하셨냐면 네, 얘가 쓰리 쿠션이죠.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칠 영향을 미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피부 노화에 어떻게 네, 작용하는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런 뜻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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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더 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찔레 추출물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여러 가지 증식과 대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어떤 분비물, 어떤 대사 물질을 내놓았을 때 그 대사 물질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 쓰리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죄송해요. 퀴즈거든요. 네. 아, 저 굉장히 왜 그러니까 그랬냐면,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네, 이거 하나하나 천천히 뜯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네, 주제여서 예, 제 생각에는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아니면 주제를 좀 더 심플하게 하나를 포커싱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고 네, 하면서 추가적으로 요 제3의 이것은 진짜 되게 네, 어려울 수 있으니 정말 챌린징한 거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통 네, 바이오스 맞아요. 하는 네,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여력이나 이런 거 충분히 됐을 때 좀 네, 새롭게 좀 한다라는 어떤 생각 혹은 초기 실험을 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에 네, 관심 있으시면 그거는 먼저 두 개를 하시고 혹은 이 중에서 하나를 먼저 하시고 저희가 네,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시죠. 일단 제 첫 번째 코멘트입니다. 네. 첫 번째 코멘트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네. 미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네. 논문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맞춰서 했을까? 네. 대부분은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쪽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유해균은 여드름 아크네스를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근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찾아봐서 네. 이제 어떤 미생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음. 진행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를 좀 줄여가지고 네. 하나를 정확하게 이제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할 실험 계획을 좀 짜야겠다라고 제가 정리한 게 맞을까요? 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세 번째 얘기한 것이 각각이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계별로 차근차근 좀 하시죠. 이거를 한꺼번에 네, 접근하면 굉장히 지금 조금씩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질에 포기할 네, 수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네, 먼저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스터 얘기하셔야죠 이거. 네, 슬라이드 어떤 거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이제 잠깐 공유돼 있죠 지금. 네, 슬라이드는 저는 사실 거의 다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자, 슬라이드 하나 이거 설명하셔야지 만드셨는데. 자, 그래가지고요. 교수님, 저 정말로 거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슬라이드 하나하나 좀 설명하셔야죠. 이거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알아서 읽으세요. 아니, 필기 없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 지금 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네, 제가 그 연구 목적을 봐주시면 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하고 싶을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히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을 찾아봤을 때 최근에 관련 가장 관심 이슈이기도 하고, 그 네. 화장품 회사 관련 업체 종사자들, 그리고 네. 화장품학과 교수님들이 업계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아니라 일반 네. 회사에서.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2위가 마이크로바이옴이고 1위는 비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위는 저는 뭐라고요? 비건이요. 비건. 계속하시죠. 비건. 네네. 그래서 비건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었는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비건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은 뭐 유행이 이제 한 3, 4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고,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서치했을 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어떤 이너 뷰티라던가 그리고 네. 이제 화장품 어떤 소재라던가 그런 쪽에 네. 있어서 이제 그쪽을 하고 싶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게 이제 제 연구 목적이고, 아까 연구 재료에서 찔레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서론에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련 논문들은 여기에는 6개만 지금 있는데 실제 교수님께 보내드린 건 10개였어요. 네네. 그중에 아까 제가 사실은 좀 뭐 피부 노화와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대부분 논문 이제 이 실험한 걸 보면 네. 추출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어떤 유익균이나 유해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네. 번째가 인체 실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헐기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체 실험하고 이렇게 있어서 나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이랑 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를 가볼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논문을 보통 이런 걸 리뷰 논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네, 분야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선생님이 네, 제가 이제 그걸 다 서치해서 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네. 중에서 하나 내지 2개를 선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읽어보고 어떻게 아, 하면 좋을지 좀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사이먼트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요 슬라이드 만든 거 그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구 목적 요 건강한 이- 마이크롬 장벽. 마이크롬 장벽이 뭐예요? 피부 어디 장벽, 말씀? 세라마이드, 마이크로 장벽. 지금 3페이지. 네. 화면 공유돼 있죠, 지금. 아, 그러니까 피부에는 많은 균총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이 균총이 깨져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해서 유익균과 유해균 둘 다 공존하는데 어떤 피부냐에 따라서 이 유해균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에 대한 제가, 그림이었어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우리 네. 각 층까지만 알잖아요. 네. 세라마이드는 뭐예요? 세로마이드는 뭐냐면은 네. 어 지질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표피층에 5개 네. 층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리고 각질층이 맨 위에 있고 네.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 네. 안에 뭐가 있냐면 세라마이드하고 어 NF 죄송해요. 천연 보습 인자가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피부 장벽층을 얘기해요. 각질층에 이제 세라마이드가 존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거는 피부 각질층에서 분비하는 어떤 물질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네. 세라마이드. 이게 잠깐만요. 이게 그냥 용어만 나오니까 되게 좀 제가 내가 다음번에는 내용을 꼭 같이 넣어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뭐 단백질인지 뭐 화학식인지 세라마이드가 아, 요,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네. 세라마이드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네. 그냥 자세한 말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세라마이드가 아, 세라마이드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스핑고이드 베이스에 지방산이 결합된 분자. 그러니까 이거 스핑고이드는 뭐냐면 대표적인 어떤 우리 멤브레인을 하는 지질의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네, 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는 세라마이드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성분인 거죠. 우리 이게 피부에서. 제가 하나는 알고 있는데 스핑고신하고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산. 아, 포스포 아니 지방산 뭐라고 하지? 패티 애시드. 교수님 영어가 약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게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음. 어 얘하고 천연보습이 인자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천연 그게 보습 인자요? 네, 얘가 지금 세라마이드가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어떤 수분 장벽, 그 보습의 효과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라마이드는 장벽 역할을 하는데 네. 네, 장벽 역할을 하는데 그 장벽이 깨졌을 때에는 음. 이제 수분을 그러니까 히아루론산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크기의 1000배 가까이 수분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내 수분을. 잠깐만요. 세라마이드는 제가 찾아보니까 세라마이드는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유분,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기름기긴 기름기인데 그냥 기름기가 아니라 우리 네, 저기 계면활성제와 같은 비슷한 우리 친수성, 소수성이 같이 이제 보유된 그게 이제 네, 스핑고신이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네, 화학식을 보면 더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성분이고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스핑고신인가? 네, 스핑고신. 스핑고신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지방산이 그래 그 같이 해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우리 각질층 위에 이렇게 우리가 분비해가지고 이렇게 싹 막을 형성하는 게 세라마이드 네, 층이에요. 예, 네, 피부 장벽을 하고 있고 음, 네, 어, 수분이 못 빠져나가게 피부 보습 효과의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 못 들어오게 하고 요런 그거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세라마이드. 이제 됐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롬 장벽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는 많은 균총이 있는데 네. 이 균총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에 피부를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뭐 각질층이라던가 그 내부적으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음. 자, 이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거는 이제 틀린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하는 거니까 이게 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네, 좀 공유를 하니까 이거 한번 오케이. 자, 얘네들이 시범 세라마이드 시범 베리어 아, 마이크롬 장벽 음, 피부 장벽 각질층. 네. 잠깐만요. 음, 마이크로바이옴 장벽이라는 것이 조금 음, 좀 생소한데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거기서 어떤 벽을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벽이요. 인지를 했.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한 이렇게 약간 코팅 층과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네. 음, 요거는 한번 좀 더 봐야겠네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네.
마이크로바이옴 장벽. 이게 이제 그럼 위에 있는 요 그림은 뭐예요? 그 벌레 찐득이 같은 거라 저거는? 외부에 대한 뭐 네. 박테리아라던가 이라던가 네. 진드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떤 벽을 형성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걸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위에 벽에 서식하면서 벽의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어떤 특정한 어떤 막을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맞아요? 네네 네네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장벽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이쪽 화학적인 용어, 생화학적인 용어에서 어떤 게 있냐면 바이오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진짜 막이에요, 그냥. 네, 네,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얇은 막 자체를 형성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용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건가 하고 봤는데 그냥 여기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얇은 막은 아니고 네, 그냥 바이옴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어떤 거를 분비를 해가지고 정말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미세한 네, 막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분비물로 이렇게 쫙 감싸고 있는지 한번 좀 네,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너진 마이크로 바이옴 장벽이라 하면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얘가 코팅 층이 있는데 그런 층이 망가졌다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유익균의 어떤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숫자가 좀 밸런스, 네,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네, 유해균이 증가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갈까요? 다음 장으로. 네, 다음 넘어갈게요. 어, 생애 주기에 따른 장내 마이크로 변화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아이 신생아 때에는 네.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난 아이와 자연분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생물 균총은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3도를 통과해서 네. 질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이렇게 가득 머금고 태어난 그 아기의 피부의 미생물과 제왕절개로서 이제 절개하고 그냥 나왔을 때의 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생물로 인해서 피부의 면역도 이제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확립된 그래서 거예요? 이제 아니면 그냥 제한된 거예요? 네? 그게 확립된 거예요? 아니면 제한 그냥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그 학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읽었었는데요.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에서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저도 출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궁금하다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어, 정확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좀 더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학계에서 완전히 그냥 정설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좀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오케이,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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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덴마크에서는 최근에 제왕절개하는 사람들한테 그 질 내에다 거즈를 넣어놓고 그 네. 미생물 제왕절개 태어나는 애들한테 문질러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신생아 때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노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러면 다른가? 이제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탄생기에는 유익균이 굉장히 많고 유해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네. 시간이 지나서 이유식을 먹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유해균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유익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네. 그 자료를 여기에다가 삽입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구 목적으로 와요. 이건 넘어갑니다. 네, 이거
아마 다 설명드렸던 거라서. 네, 1위, 2위 그 내용이죠. 네. 요거는 네, 이거는 실제로 화장품 업계에서 최근 트렌드와 이슈,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화 키워드가, 재생. 네, 맞습니다. 제가 오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네. 대부분 보시면 결국은 노화와 관련된 항산화, 그리고 노화, 피부 음, 재생, 주름 네. 개선, 피부 장벽 개선, 다 어쨌든 그쪽을 방향성 키워드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실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이 목적을 넣었던 이유입니다. 네. 실제로. 연구 재료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왜 하필 찔레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 성분이 풀 뭐였는지 까먹었는데요. 왜 네. 식물 자체가 외부로부터 위험을 겪으면 스스로 분비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네. 그, 그 물질을 좀 까먹었어요. 그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찔레 추출물이고, 그리고 찔레 주성분 중에 사포닌이 있는데, 이 두 성분이 이제 피부 면역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 찔레꽃도 좀 내가 생각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에 좀 근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찔레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포닌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저것이 복합적으로 이게 혼합된 저기 천연 추출물 자체가 영향을 네, 준다면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저 네, 중에서 저게 다 필요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을 하되 가장 핵심적인 네, 게 만약에 사포닌이다. 네, 그러면 뭐 찔레를 굳이 뭐 손 아프게 찔려가면서 추출해서 네, 이렇게보다는 사포닌을 어떻게든 얻어서 그걸 네, 주성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서 비싼 네, 효과 100%는 아니어도 네. 훨씬 싼 가격에 훨씬 쉬운 공정에 저렴한 가격에 음,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뭐 네. 사포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그걸로 가면 돼. 뭐 그래서 후속으로 이를테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저 중에서 뭐 네, 어떤 성분이 가장 이렇게 뭐죠? 그 메이저 핵심적인 어떤 그 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고루고루 그냥 네. 효과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포닌은 저희가 한번 좀 따로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논문은 사실 아까, 잠시만요. 지금 학위 논문 이거는 다 하긴 어렵고 저널 논문을 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괜찮으면은 이거 저널 논문에도 냈을 것 같거든요. 저널이요? 네, 네네. 비슷한 내용의 저널이 굉장히 좀 짧고 읽기가 편하고 요약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 이걸 일단 갖고 있으시되 요 네. 비슷한 내용 이분들이 각각의 이름 여기 이 저자들이 네. 저널에 논문 낸 게 있으면 그걸 같이 네.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한두 개 먼저 찾으란 말씀이신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저희도 이제 네. 학위 논문 낸 거를 우리 네. 김기용 박사 저널에다 논문을 내야 되는데 학위 논문은 되게 길어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런 내용을 딱 압축해서 한 것이 이제 저널 논문 한 세네 페이지 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도 네. 편하고 내용을 뽑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아마 요 저자들 있잖아요. 제일 저자들 요 학위 받으신 분들 네. 내용이 괜찮으면 아마 저널에다 논문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요 저자나 혹은 요 비슷한 키워드로 해서 전원 논문을 한번 찾아보서 공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연구 후에 방향성을 간단히 작성을 했어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지금 현재 그 특허 원료 성분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을 개발하고, 그 성분에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입증을 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시제품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네, 여기 기입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이렇게 어사이먼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네, 끝이죠. 네,
네, 어사이먼을 드리면 선생님은 일단은 첫 번째 다음 시간에 좀 하셔야 될 게 그 일단은 찔레 그 원료 원재료는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좀 조사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서 처음에 뭐 마이크로바이옴 요것에 대해서 지금 되게 관심이 피부 노화는 그 다음 단계고 그다음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니까 이제 저 중에서 피부 네, 마이크로바이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네, 저거를 다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양이 많으니 네, 그걸 할 때 이분들이 학회나 이 저널에다가 발표한 거 관련된 거 그 논문을 찾아서 그 내용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서 뭐 네, 그중에서 거 저한테 하나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걸 네, 네, 바탕으로 해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가지고 어떤 물질을 넣어서 얘네들이 유익균이 잘 자라고 유해균이 억제되는 그런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조사하는 게 지금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네, 그래서 이게 일이 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조사를 하시고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이제 나시면 뭐 사포닌에 대해서도 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하셔야지 그 이후에 좀 우리가 원활하게 좀 그 다음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에 좀 디테일한 것까지 볼 때 좀 하나 더 가시면 되고 처음에 볼 네, 때는 짧은 그렇게 저널로 잘 돼 있으니까 훨씬 네, 더 편하니까 그걸 네, 찾아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약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험 계획할 때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일반적인 실험 방법이나 혹은 이런 것을 좀 벗어난 거라든지 혹은 뭐 재료를 어떻게 특히 여기 있는 균주는 좀 새롭기 때문에 네, 구하기가 굉장히 좀 잘 구해야 돼요. 가격이 좀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번에 그것을 딱 조사가 잘 되면 실제적으로 네, 그런 루트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네, 재료를 구해서 또 저는 이쪽에서 어떻게 실험 장치나 방법을 좀 이렇게 셋업을 해서 실험에 들어갈 수 있게 할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우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영상 공유할 테니까 요거 투두 리스트, 어사이먼트 뭐뭐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네, 보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공유 해제할게요. 네. 네, 한나라 선생님. 네. 음, 자, 뭐 계획이라든지 조사한 거 좀 공유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저희 그룹방에다 올린 게, 올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같은 여기서 경우는 열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열어야 돼요? 음, 그래요.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드린 거는요. 지금 그림 파일부터 한번 공유해야 되나요? 지금 그림 파일을 공유하신 거고? 잠깐만요. 아, 컴퓨터가 좀 느리네. 잠깐만요.
자, 요거 맞죠? 네. 네, 얘기해 주시죠. 이거 아, 파일로 이거는, 주세요. 파일이나 아니면 뭐 PPT나 뭐.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그 석사 선생님이, 아니, 이거 잠시만요. 네. 제가 찾은 논문에서 거의 제가 하려는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 논문이라서 지금 이거 올린 거고요. 이번 거는 연구의 목적은 지금 잠깐만요. 키토산에다 잠깐만요. 아크릴 다른, 잠깐만요.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누가 네, 벌써 발표를 했으면 저희가 그거와는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충분히 다른가요, 그러면?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선생님 보내는 거 지금 공유했잖아요, 요거. 네, 지금 이미 누가 결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발표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발표를 했으면 이 발표한 거를 또 발표하는 거는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전혀 의미가 없죠. 음, 여기다만 더, 더 세부적으로 추가를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서의 그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뭔가 목적이 이거랑 같으면 안 되고요. 이거와는 목적이 다른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의미를 가지죠. 음, 요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할 거, 요걸 참고해서 할 거가 얘기가 돼. 참고해서 할 거는, 그쵸. 저는 지금 현재 아크릴 물감에다 키토산을 섞어가지고, 잠깐만요. 먼저 그러면 요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요거와 차별화된 선생님이 좀 하려고 하시는 거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명확하게 비교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혹은 좀 더 보충해야겠다. 이게 좀 판단이 좀 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이분의 연구하신 목적은요, 음, 키토산과 아크릴 다량체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유화 중합을 통해 키토산 아크릴 하이브리지 수지 에밀전을 합성하고 그 성분을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의 결과 기시제의 종류와 키토산 함량은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점도와 입자 크기 분포는 키토산의 양이 늘어날수록 증가, 제타자닌은 키토산 함량이 늘어날수록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학위 논문이에요? 아니면 저널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거 잠깐만요. 교수님, 제가 이거를, 아니요, 이거 석사 논문이에요. 학위 논문. 혹시 이게 내용이 저널에 나온 게 있으면 그거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이제 보통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혼합되거나 그래서 어 부가적으로 참고할 만하긴 한데 요즘에는 뭐 저널에다 논문 내는 게 워낙 퀄리티 컨트롤이 잘 돼 있고 해서 그걸 네, 체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그림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설명이 굉장히 아주 단순화돼서 이제 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합성 방법을 그냥 제시한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 장점, 단점 요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장점은 수성 에메전 도로에 도막 형성들 사용할 수 있고요.
건조 우수한 도막 강도 시연, 음. 그리고 접착제의 끈적임은 증가되고 접착력과 내수성은 개선, 섬유의 표면 처리 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섬유와 항균성과 항균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럼 합니다. 반복하셨어요. 항균성과 항균성을 부여하고 내구성까지 아니, 향상시키고. 그렇죠? 아무튼 네, 네, 항균성과 뭐 죄송합니다. 내구성을 증가시켰네요. 네. 네. 그렇죠. 단점은요? 단점은 열에 약하고요. 경도가 낮아 상처가 생기기 쉽대요. 음, 그리고 키토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접두와 입자 크기가 커지므로 에mer전의 안정성과 가공성이 저하되고 제타 단위는 낮아서 에mer전의 응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 이제 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직접 합성하시려고 이걸 조사하신 거예요? 네. 저 그래가지고 아크릴 물감에다 키토산을 이제 섞어 보려고 했죠. 요거 합성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해봐야죠. 네. 요거 저희는 합성을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이거 최성원 교수님 방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거기서 배워서 하겠다고. 맞아요? 아이, 그때는, 아니, 능원 선생님 혼자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한번 네.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하세요. 뭐를, 제일 빠르지. 합성하는 거. 네? 어차피 합성의 목적이 아니라 우린 그 합성을 옆에서 빨리 배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 때 같이 해서 같이 합성을 배우는 게 사실은 접근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지금 거의 혼자서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이거요? 네. 교수님 안 되지요. 그럼 누가 해요, 이거?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미팅할 때 이미 최서우 교수님 방에서 선생님이 좀 합성을 한번 같이 옆에서 경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합성은 그쪽에서 같이 배워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저는 신속하게 가는 방법, 편하게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여기 셋업 다 하고 공부해서 그렇다고 안 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똑같이 재현하는 건데 맨땅에 아니, 아니야. 이렇게는 못하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거죠. 지금, 교수님? 교수님, 그게 얘기. 아니고요. 음, 그때 최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거는 하이드로 겔을 만드는 방법을 네, 맞아요. 배웠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크릴 물감을 저의 의도는 어떤 거냐면요, 교수님. 그 지금 시판되어 있는 아크릴 물감 7개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거기다 키토산을 넣어서 향균 효과가 있는지 아크릴 물감에 왜 함기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작업할 적에 좀 냄새가 많이 나서 머리가 냄새와 함기 아파가지고요. 효과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냄새를 잡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균을 없애면 냄새가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크릴의 냄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크릴 냄새요? 냄새라는 게 왜 어떻게 우리가 냄새라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냄새 어떻게 알게 돼요? 맡았을 때 이제, 그쵸? 후각으로 맡았을 때.
후각으로 맡았을 때 좀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음, 저기 뭐 우리 저기 빵이 있으면 빵 냄새를 우리가 알잖아요. 네. 눈 감고도 알잖아요. 음. 빵이 있는지 냄새를 알아.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기억을 아니야, 냄새는 하니까. 안 먹어봤어도 빵 냄새 뭔가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는 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눈 감고 있어도 알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뇌가 기억을 해서 뇌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걸? 뇌가 어떻게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인지할까요, 냄새를? 과거에 먹어봤던 기억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좀 다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면 그냥 얘가 고체 상태로 딱 이렇게 덩어리 상태로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우리가 인지를 못 해요. 이게 인제 뭐냐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 상태로 변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보통 물이나 다른 액체도 가만히 놔두면 물론 100 도씨까지 올리면 얘가 끓게 되지만 100 도씨가 안 돼도 얘네들이 증발합니다. 증발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서로 붙잡고 덩어리로 있다가 분자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나와서 공기 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기 중을 돌아다니는 그 분자 물론 물은 뭐 냄새가 안 나죠. 근데 뭐 음, 다른 것들 그런 작은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우리가 냄새라는 것이 그냥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코에 있는 후각 세포에 있는 얘를 인식하는 특정한 어떤 그 인식하는 그 수용체라고 있어요. 단백질, 멤브레인 프로틴. 걔가 딱 인지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경에다가 자극을 딱 줘요. 그럼 그걸 냄새라는 형식으로 뇌에서 인지를 하게 돼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뇌가 어떻고 이건 둘째고요. 우리가 얘가 덩어리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해요. 거기서 아주 작은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 코에 있는 후각세포의 그 리셉터, 수용체까지 딱 얘가 딱 잡아야만 우리가 냄새로 인지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 항균. 균을 없애면 냄새가 없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과연 균을 없앤다고 냄새가 없어질 것이냐?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러면은 아크릴에서의 그 냄새의 원인이 어디냐는 거죠. 균에서 만들어낸 작은 분자가 코까지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물질 자체가 작은 분자가 기체화돼서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 휘발유 같은 것들 막 휘발유 냄새 막 나잖아. 왜? 유증기, 증기가 막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아크릴 자체가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마치 물 분자처럼 물이 수증기 되는 것처럼 떨어져 나와서 우리 코까지 전달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두 번째, 네, 아크릴 자체가 그냥 나와요. 만약에 얘가 균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거라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화장실 비스무리한 혹은 곰팡이 막 이상한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요. 쾌쾌한 냄새. 음, 얘가 분해돼서 얘가 가가지고 걔를 갉아 먹어서 분해할 때 나오는 것들이 기체화돼서 우리 코로 인식해서 냄새를 맡는 건데 화장실 냄새, 우리 대장균 키워보면 냄새 확 나, 그냥. 그런 비슷한 류의 음, 냄새들이 있어요. 뭐 곰팡이 냄새가 또 그런 비슷한 류고. 근데 아크릴은 그렇지 않잖아. 그냥 이건 누가 맡아도 화학물질, 머리 아파 이렇게 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균과 상관없이 그 물질이 거기서 증발이 돼서 우리 코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균을 없앤다고 해서 이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그래서 항균을 냄새 절감 압박하면 효과 그러니까 항균 향상을 한다고 위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지. 네. 그럼 항균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냄새를 잡는 게 목적이니까. 음. 그래서요, 교수님, 냄새 절감을, 그러니까 아크릴 냄새 절감 효율 향상에 관한 화학적 특성 연구. 어떻게 하실 건데? 같이 의논해야죠,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문헌을 먼저 찾아보셔야죠. 냄새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기체 그쵸?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잡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선생님이 미비된 거는 어, 지금 좀 전에 지금 요 연구 목적 방법 요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요약해서 지금 공유를 하신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요약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뭐부터 먼저 하고 이게 와야 되냐면 선생님의 연구 목적, 배경, 그다음에 네, 방법 요런 것들이 아까 이제 박혜림 선생님이 했던 방식으로 뭐 그게 PPT가 됐던 뭐가 됐던 관련 네, 자료와 아이디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게 일단 뼈대가 되고 난 후에 요것이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요게 좀 의미가 있지. 선생님은 지금 본인의 연구 주제는 지금 말로 다 때우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혜림 선생님이 좀 잘 하셨으니까 이 회사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우리 그 창에 공유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의 목적을 뚜렷하게 네, 배경, 그다음에 냄새를 잡을 때 뭐 관련 문헌을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일단 찾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에 접착력을 유지하되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굳이 아크릴이 아니어도 다른 네, 것들에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좀 찾아가지고 같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논의를 좀 시작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맨 아, 처음에 우리 그리고 냄새를 잡기로 했나요? 냄새 잡는 걸로 했었나? 맨 처음에? 냄새? 어, 네. 처음에 논의할 때요.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혜림 이거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원 선생님 맨 처음에 냄새 잡는 걸로 했었나요? 냄새 잡는 게 냄새 잡는 걸로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옆에다 숯 넣으면 되잖아, 숯. 쑥 갈아 넣어요? 아니, 옆에다 숯을 넣으면 되잖아. 숯이 얼마나 이게 얘네들이 흡착력이 좋은데. 아니면은 아니, 페브리스 저는, 되잖아, 페브리스. 저는 키토산을 넣던 숯을 넣던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크릴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뭔가 그게 당연히 하이드로젤은 아닐 테고요. 저런 식으로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접착력은 있으면서 얘가 기화되지 않아서 기체화되지 않아서 냄새 따로 다른 분자가 그냥 다 탁 튀어나와 가지고 코까지 전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냄새 기체 분자로 전환되는 거는 억제하면서 접착력은 유지하는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재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그 목적으로 지금 간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야, 굉장히 지금 다시 생각. 네. 예. 파이팅입니다. 아니요, 화이팅! 아니, 교수님. 아, 예. 저 되게 단순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한번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예. 일단 한번 해서 먼저 소개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우면 살짝 뭐 돌리고 하면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 그냥 요거는 다른 거 가지고 다른 거 정리 잘 해가지고 딱 보면 원래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뼈대부터 잡는 게 일단은 저 중요하게 해야 되니까 네, 선생님은 이제 일단은 뭐 방법을 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박혜림 선생님 그 이렇게 그 틀을 참고를 좀 해서 그걸 먼저 이제 이렇게 작성해서 같이 거기서부터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뭐라고 전 뭐 기본 자료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뭐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느낌이 지금은 아크릴 같은 것이 되게 이제 기화가 많이 되니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런 고분자 반응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젤 타입으로 만들어서 젤이긴 젤인데 아크릴은 다 고분자로 연결돼 가지고 아크릴 분자가 그냥 막 날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키토산이라고 하는 키토산이나 다른 것이 양이 많아 가지고 혹은 다른 물질의 양이 많아서 날아다니는 건 얘네들이 날아다녀서 냄새는 확 줄이고 접착력은 유지되거나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네, 형태로 좀 만드는 접근 방법을 한번 취해 보겠다. 요건데 되게 좀 네, 어려울 수 맞아요. 있으니까 일단은 가설은 고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한번 알아봐서 어려우면 방법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약간 틀을 잡는다면 고렇게 선생님이 본인이 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아마 요런 방법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일단 시작점을 고렇게 해 가지고 우리 박혜림 선생님이 논문 계획서 형식으로 해서 일단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 좀 다음 주에 또 미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네. 자, 어떻게 요렇게 해서 요 정도면 좀 됐나요? 네, 교수님. 예. 지금 네. 저는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한 이틀 후인데. 아, 저는 좀 어, 천천히 교수, 준비할게요, 교수님. 교수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뭐 더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네, 어쨌든 좀 업데이트를 좀 시키세요. 우리가 미팅을 안 네, 한다 네, 네, 이게 막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뭐 화요일 날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네, 중간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뭐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충실한 상태에서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알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뜬금없이 막 하루 전날에 그냥 뭐 몇 장 딱 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딱 올리고 그렇지 하지 마시고 중간에 네, 죄송합니다. 확인 못해도 네, 업데이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못해도 화요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업데이트해서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가시죠. 미팅은 그 다음 주에 하고.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은 미팅을 하지 않고 업데이트만 하고 네네. 차주에 이제 미팅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화요일은 업데이트는 업데이트인데 그냥 파이널 업데이트가 아니라 중간 업데이트. 네, 그다음에 네. 더 붙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중간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가면 분명히 다다음 주 화요일 아마 월요일 날 저녁 때 또 벼락치기 해 가지고 막 해 가지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높죠. 아닙니다. 저랑 모든 집에서는 다 그랬거든. 네. 저는 그럽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한번 그래 뭐 양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업데이트 해 가지고 공유하는 대략적으로. 걸로 하시고 네, 미팅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대면 미팅 한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하시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영상 공유할 테니까 우리 그 뭐죠? 미팅 일자라든지 혹은 그 네, 뭐죠? 각자 하셔야 될 것들 제가 지정해 주신 거 요거를 네, 파일 하나에 뭐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뭐 일정 이런 거는 박혜림 선생님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박혜림 네, 선생님의 투두 리스트 그다음에 그걸 네, 또 한나름 선생님한테 보내셔서 투두 리스트에서 네, 우리 공통적으로 공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공유할게요. 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